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4장 소비자의 선호 체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챕터 4장 소비자의 선호 체계. 자,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거는 지난 시간에 미시경제학은 시장을 다루는 것인데 그 시장 안에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다룬다, 이렇게 살펴봤죠. 자, 시장 무대가 있어요. 거래되는 Q 수량이 있고요. 가격이 있습니다. 수요 곡선 우하향하고요. 이게 이제 소비자들의 행동을 나타내는 거죠.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나 물건을 구입할 생각이 있습니까? 이걸 나타내요. 자, 그래서 소비자들의 선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공급 곡선은요, 물건을 생산, 공급하는 생산자들의 선택을 나타냅니다. 오케이, 생산자들의 선택. 자, 이 둘이 시장에서 이제 교환을 하게 되면서 그 조정 역할을 해주는 가격과 수량, 균형 가격, 균형 수량, 요거를 살펴봤죠. 자, 이제는 이제 어떤 걸 볼 거냐면 이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이쪽 파트가 소비자 선택 이론이라 하잖아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라는 것을 도출할 거예요. 근데 소비자들은 무엇을, 어떤 걸 원합니까? 하면요, 말 그대로 소비를 통해서요, 만족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는 효용 극대화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효용의 크기, 만족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제약 조건이 뭡니까 하면요, 자원의 희소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게 예산 제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래서 도대체 뭘 할 건데,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거예요. 이게 다 끝나면 공급 곡선을 도출해요. 그럼 생산자의 행동, 선택을 살펴볼 거고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효용이라는 게 만족의 크기인데요. 여기 이제 전 단계에서 도대체 뭐에서 효용이 나옵니까 하면요. 먼저, 아니, 소비자가 어떤 걸 소비해서 얻게 되는 만족? 이걸 나타내려면, 야, 어떤 걸 사야 돼? 라는 선호,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먼저 다양한 소비자의 선호를 나타내는 거, 그걸 살펴볼 거고요. 거기다 이제 효용 함수로 표현하고요. 그걸 또 무차별 곡선으로 표현해서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선호, 효용, 무차별 곡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살펴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내용이 잘 돼 있으니까 교재 내용을 보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66페이지 가보시면 선호 체계에 대한 성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개념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좀 낯설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정도만 살짝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가 체크할 게, 뭘 선호한다 그러면 선호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나 바나나 개수, 이렇게 그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커머디티 번들 해가지고 상품, 묶음, 요걸로 얘기할 거예요. 선호, 선택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우리가 소비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줄 보시면 상품의 가지수는 셀 수 없이 많이 있겠지만 다음 5가지 대표적인 품목에 한정돼 있다고 합시다. 쌀, 옷, 대중교통, 책, 아이스크림.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에 이 바구니에다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택을 합니다. 쌀 5개, 옷 3개, 대중교통 서비스 6개, 책 4개, 아이스크림 2개, 이렇게 하면은 순서대로 나열해야죠. 그래서 이걸 다 일일이 쌀 몇 개 쓰기 힘들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T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T라는 이 바구니 안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순서를 정확히 벡터라 하죠. 순서까지 맞춰서 표현을 합니다. T라는 상품 묶음은 5가 뭐라고? 쌀 5개, 5단위, 옷 3개, 이렇게 5개, 3개, 6개, 4개, 뭐 2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구니에 이렇게 담겨져 있고요.
이렇게 숫자로 나열하는 순서, 이걸 벡터라고 표현하게 되고, 숫자 차지하는 위치 중요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신상 내역을 여기다 쓰세요라고 했는데 순서대로 앞에는 키를 쓰고요. 뒤에는 몸무게를 쓰세요.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키를 해서 뭐 175에다가 몸무게 얼마나 할까? 이 가짜 몸무게예요. 이게 80 이렇게 썼어. 근데 이걸 어떤 사람이 착각으로 잘못 순서를 했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80과 175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 이상하다? 뭐 이상하다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좀 특이한 사람이 되죠. 키가 80인데 몸무게가 175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보가 잘못된 거, 왜곡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가 중요하게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T의 처음 숫자를 바꿔서 표현하면 완전히 다른 상품 묶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상품 묶음들을 이렇게 순서를 잘 해서 순서상 같이 표현해서 나타내게 되는 이런 상품 바스켓 바구니에 나와 있는 것을 상품 묶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앞으로 분석하게 될 소비자의 선택 행위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소득을 가지고 구입 가능한 상품 묶음들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거, 그거를 찾아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다양한 상품 묶음이 있는데 어떤 상품 묶음을 고르는 게 가장 좋을까? 그걸 알아야죠. 우리가 학교에서 성적을 매길 때요. 보통 이제 상대평가를 하기도 하고 절대평가하기도 하는데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상위 1등서부터 쫙 100등까지 나열했어. 100명의 수강생이 있으면 거기서 상위 30%까지 A뿔을 준다. A를 준다 그러면 순서를 나열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러면 그 순서, 가장 좋아하는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될 겁니다. 아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과가 있고요. 바나나 하나씩 할게요. 상품 묶음을 해야 더 정확하지만 나는 사과가 좋아요. 바나나보다 이렇게. 근데 이게 두 개만 있을 땐 상관없는데 사과, 바나나, 배, 포도 엄청나게 많은 상품들이 있게 되면 이게 선호 자체를 순서로 나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이렇게 직접 뭐가 뭐보다 좋고 뭐가 뭐보다 좋고 이렇게 다 하긴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효용이라는 만족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해서 할 거예요. 사과를 먹었을 때 유틸리티라 이렇게 하죠. 사과를 먹었을 때 만족의 크기가 바나나를 먹었을 때 만족의 크기보다 더 이때는 이제 선호한다기보다는 더 크다. 숫자가 큰 거지. 사과를 먹었을 때 만족이 10이고 바나나 먹었을 때 만족이 5면 숫자가 더 크다 그러면 더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가 만약에 둘 다 선택할 수 있을 때 하나를 고르시오 하면은 이렇게 효용의 값이 큰 걸 선택하겠죠. 사과를 초이스한다. 이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러한 소비자의 행동 결과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선호를 보고, 그쵸? 내가 만약에 사과를 바나나보다 좋아하는데 바나나를 집어들었다? 이러면 이게 좀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지. 뇌에서는 바나나보단 사과가 좋아요 하는데 바나나 고르게 되면 이게 뇌에서 명령하는 거랑 행동이 다르게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5개 상품으로 구성된 상품 묶음 예를 들고 있는데 칠판에 그림을 그리려 그러면 2개 이상 표현하기 그렇잖아. X축, Y축 이렇게요. 자, 그래서 엄청나게 비현실적인 건 아니고 칠판에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거기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2개의 상품만 있어서 상품 묶음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X가 쌀이고요. 그 다음에 Y가 옷이고요. 이렇게. 그래서 요 위에가 1, 2, 3, 4 상한선 이렇게 보통 4, 4분면으로 표현하는데 여기가 1상한선이라 하죠. 여기가 이제 0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값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 A라는 상품 묶음은 쌀이 5개 있고 옷이 2개 있는 거고요. B라는 상품 묶음은요. 이 순서가 중요하죠. 쌀이 3개 있고요. 옷이 7개 있는 상품 묶음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게 좋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 나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상품 묶음에 대한 얘기고요. 다음 두 번째는요. 아니 이렇게 다양한 상품 묶음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선호, 프리퍼런스라 하죠. 선호에 대한 다양한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호 관계의 의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관계의 의미. 자, 첫 번째 줄 볼까요? 자, 어떤 소비자에게서는요, A와 B를 제시한 다음에 둘 사이에 뭐가 좋으냐라고 하면 저는 사과가 좋아요. 아니면 무차별하다는 이렇게 물결 표시로 나타내죠. 사과랑 바나나 저는 무차별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저는 바나나가 좋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거는 이제 꼬불랑 글씨로 표현해서 선호한다 이거고 부등호 자체 이거는 숫자가 값이 크다 이렇게 나타내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요거 위에만 있으면 강선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스트릭리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약선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수많은 상품 묶음들을 둘씩 짝을 짓고 둘 사이에 이러한 선호 관계의 우열 관계를 표현해서 나타나게 된 그 모든 것들, 그걸 바로 선호 관계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근데 흐름을 보시면 거기 밑에 볼게요. 선호 관계에 대한 얘기 있고 요거를 갖고 어떻게 한다? 예, 효용 함수. 이게 숫자로 표현해야지 비교하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중간에 효용 함수 나와 있습니다. 효용 함수, utility function이라는 것은 특정한 상품 묶음이 소비자에게 주는 만족감의 정도를 하나의 실수 체계의 값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묶음 거기 보시면 W라는 상품 묶음이 있어요. 뭐 이렇게 상품 묶음이 있겠지. 요 W라는 상품 묶음이 나에게 주는 효용의 크기 값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요렇게 Z라는 또 상품 묶음이 있어요. 저는 이제 상품 묶음으로 하면 좀 낯설 수 있으니까 그냥 사과랑 바나나로 바로 표현했는데 요 Z라는 상품 묶음이야. 그때 얻게 되는 효용의 크기를 나타내서요. 69페이지 볼게요. 만약에 요 값이 X라는 상품 묶음이 Z보다 더 효용이 크다, 값이 크다 그러면 더 요 상품 묶음을 나는 선호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단락에 그런 표현이 나와 있고요. 뭐 거기선 또 문제는 주어진 선호 관계를 효용 함수로 대표시키는 것이 모든 경우에 가능하진 않을 수 있다. 뭐 그렇게 등등 하는데 이 정도까지 우선 보시죠. 자, 선호와 관련해서요. 우리가 자명한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꼭 지켜야 되는 공리라고 있는데 이 공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 자, 소비자의 선호 체계가 효용 함수로 대표되려면 다음과 같은 이러한 꼭 필요한 가정이라 할까 자명한 원리 엑시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사실 증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명한 기본적인 가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세 가지 공리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공리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가볍게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완비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완비성이라는 건 뭐 완전성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 거기 어떤 두 개의 상품을 묶음을 비교해 놓고요.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선호된다. 나는 무차별하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당신은 사과가 좋아요. 바나나가 좋아요. 이렇게 되면 저는 사과가 좋아요. 바나나가 좋아요. 무차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당신은 사과가 좋아요. 아니면 사빠가 좋아요. 이렇게 되면 사빠가 좋아요. 사과가 좋아요. 여러분 사빠가 뭐예요? 이러잖아. 이게 뭐지? 아, 이거 비교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완비성이라는 것은 두 개의 상품 묶음들에 대해서 비교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이행성 한번 볼게요. 이행성. 이게 수학적인 그러한 개념에서 나온 거니까 그냥 그대로만 우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개 상품 묶음이 있어. F, G, H가 있는데 요 세 개.
사과가 있는데 사과가 바나나보다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나나가 포도보다 당연히 보니까 바나나가 전 좋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하고 물어봤어. 포도가 있고요. 사과가 있습니다. 뭐가 좋아요? 그럼 당연히 사과가 좋다고 그래야죠.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 이행성을 위배하는 거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이행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명한 원리이기 때문에 당연하지 이렇게 느껴지셔야 돼요. 다음 연속성. 연속성은요, 말 그대로 점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속되게 이렇게 쫙 선호가 연결돼 있어요. 거기 볼까요? 소비자의 선호가 변화해 나갈 때마다 연속적으로 변화해 가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디서 보면 두 상품 묶음의 양에 아주 작은 차이만 존재하게 되면 조금씩이란 뜻이야.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요. 그래서 상품 묶음의 개수가 조금씩 바뀌면 선호 자체도 조금씩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갑자기 점프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죠. 자, 밑에 세 가지 공리를 좀 더 설명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 제출 볼게요. 첫 번째, 완비성의 공리는 모든 가능한 상품 묶음에 대해서 어떤 선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비교 가능이라고 제가 여기 써놨죠. 이해 가시죠? 자, 70페이지 가볼게요. 다시 말해 소비자가 나는 이 둘 중에 뭐가 좋다? 뭐가 무차별하다? 싫다? 이걸 얘기하지. 난 뭐가 좋은지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완비성을 도입해야 돼요. 기본 출발점은. 다음 두 번째, 이행성은 저는 사과, 바나나, 포도로 했는데 책에서는 거기 보시면 소주, 맥주, 막걸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일관성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행성이라는 것은 일관적인 선호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행성의 원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관성이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거기 볼게요. 어떤 사람한테 소주와 맥주 중에서 어느 게 좋아요? 했더니 소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막걸리와 소주 사이에 어느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막걸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셋 중에서 막걸리를 제일 좋아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나 물어봤어? 맥주와 막걸리 물어봤더니 갑자기 맥주 이래버리면 이게 지금 일관성이 없는 선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다음 세 번째 연속성 권리는 연속성의 공리는 다음 단락 보세요. 상품 묶음에 포함되어 있는 상품의 양이 아주 작은 폭, 조금씩이라고 썼습니다. 상품의 양이 조금 변하면 선호도 조금씩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선호 관계가 이렇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뒤에 부록으로 좀 있어요. 사전 편찬식 선호 방법 이런 얘기 합니다. 사전을 편찬하는 방법, 편찬식 선호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연속성을 위배합니다. 오케이. 아니, 저는 이렇게 사전 편찬이 뭐예요? A, B, C, D 할 때 A가 먼저 있을수록 앞에 사전에 이렇게 쭉 나타내게 되죠. 기억, 니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볼게요. 아니면 저는 이제 이걸 많이 선호하는데 올림픽 가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우리나라가 뭐 1등이면 좋겠지만 그냥 좀 그럼 너무 그러니까 미국이라 하고요. 뭐 2등이 중국이라 하고요. 이렇게 3등이 뭐라고 할까? 한국이라 합시다. 한국. 4등이 일본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뭐 미국이 금메달 10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뭐 5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금메달 개수가 많을수록 앞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9개, 중국이 9개, 뭐라고 할까? 9개 그냥 9개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동메달 개수가 많아도 이게 은메달이 많거나 금메달이 많으면 1순위가 미국이 돼요. 우리나라 뭐 8개 할게요. 그리고 은메달 없고 동메달 없어요. 이해 가시겠죠?
근데 일본이 만약에 여기가 금메달 7개, 뭐 여기가 그냥 예를 들기가 그러네요. 그냥 숫자를. 아무튼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도 좀 줄이도록 할게요. 여기도 좀 줄여서 중국과 우리가 박빙의 승부를 거두고 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9개 이렇게 돼 있다 할게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일본이 은메달, 동메달 막 100개씩 이렇게 있어도요 4등인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금메달을 하나 더 땄다고 쳐봅시다. 그럼 우리만 잠깐 이렇게 해서 점프해서 자리 바꿈하는 게 아니라 점프해서 2등으로 올라간다고.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점진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이 금메달 개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중치에 몰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금메달 하나 따면 여기서부터 2등으로 그냥 2칸을 뛰어넘게 되는 그런 상황. 그게 사전 편찬식 선호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편찬식 선호 방법은 이런 특별한 선호 체계는 여기 나와 있는 연속성을 위배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뒤에 보시면 이제 뭐 무차별곡선 할 때 다시 또 나와 있으니까 그때 살짝 볼게요. 자, 어떤 함수가 연속적이다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조금씩 점진적.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속적으로 끊어진 부분이 없다. 점프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71페이지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분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요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공리가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강단조성, 그걸 하나 더 집어넣게 됩니다. 강단조성, 강이라는 거를 이제 또 붙이긴 했어요. 그냥 단조성 이렇게 하셔도 돼요. 단조성은 더 모아 더 베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다익선. 오케이? 거기 볼게요. 거긴 약간 수학적으로 해서 어떤 묶음 FG가 있고 이게 편하시면 이걸로 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냥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상품 묶음에 사과가 5개, 바나나가 5개 있는 상품 묶음과 여기 사과가 4개, 바나나가 5개 이렇게 있으면 아니 사과가 여기는 A라는 상품 묶음은 B라는 상품 묶음보다 사과가 더 많잖아요. 난 이게 더 좋아요. 그냥 이렇다는 거지.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다익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어요. 이 강단조성 공리는 표현이 추상적. 다 이게 수학에서 나온 거라서 그렇다 말씀드렸죠. 자, 쉽게 얘기해서 더 모아 더 베터야. 많이 있을수록 훨씬 더 좋다. 이걸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거기 잘 나와 있죠? 얘기는 뭐냐면 다다익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니 이거는 우리 효용에 많을수록 효용을 증가시키는 재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다익선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쓰레기 이런 거 있잖아. 쓰레기, 오물, 소음 이런 것들은 비재화는 다다익선이 아니지. 적을수록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뒤에 원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계 효용이 0보다 크다. 요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사전 편찬식 선호 방법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한번 살짝 보고 여러분 내용 잘 돼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죠. 거기는 그냥 얘를 이렇게 그냥 하나 골라서 해서 그런데 아니 여러분 뭐 한 3개만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9개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상품 묶음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이렇게 바둑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상품 묶음이죠. 1, 2, 3 이렇게 있고요. 1, 2, 3 이렇게 있어. 그럼 제일 좋아하는 게 어떤 게 될까요? 이게 제일 좋지. 1순위. 2순위는 2순위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메달이고요. 이게 은메달이라 할게요. 그 금메달 개수가 3개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이게 좋아요. 2순위.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금메달 3개, 은메달 하나. 얘가 3순위. 그 다음 얘가 4순위. 얘 가시죠? 5순위, 6순위.
여러분 원론 시간에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무차별 곡선을 우리가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이잖아요. 무차별 곡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이 경우는 무차별 곡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으로 존재하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S점 하나를 잡아놨는데 만약에 얘가 여기 8번 8등이 있었어. 상품 묶음에서. 근데 여기서 이거는 금메달 1개, 은메달 1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메달이 하나 늘었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늘어나면 아니 선호가 7등, 6등을 제끼고 바로 5등으로 점프한다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연속성이라는 것은. 오케이. 그래서 72페이지 오른쪽 칼럼의 밑에 한번 보시면 마지막 단락, 선호 체계에서 연속성이 있어서 선호 관계가 점진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덜 선호되는 상태에서 아무 차이가 없는 상태로 변화하면서 더욱 선호되는 상태로 변화한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프해서 나타내선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선호와 관련해서 선호 체계 그리고 선호와 관련한 자명한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공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사전 편찬식 선호 방법에서는 공리 중에서 연속성을 위배하는 걸 살펴봤으니까 그 내용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효용함수 체크하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